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. 실제로는 아니야. 임차인, 새로운 임차인 아닌데 네. 새로운 임차인인 척 데려올 수 있잖아요. 네. 왜냐하면 그 6개월부터 뭐 1개월? 그 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야지만 뭔가 저기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. 속인 거지, 임대인을. 그게 신규 임차인하고 그냥 계약이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건데 임대인이 내가 신규 임차인을 데려온다 할지라도 뭐 계약 안 할 거야. 그러니까 바닥 권리금과 달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바닥에는 1억 정도의 권리금이 형성돼 있는데 둘 사이에는 5억이라고 계약했다면서 계약 체결해 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은 당연히 나 여기 지금 새로 건물 짓기로 했는데 나 계약 못 한다.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기존의 임차인은 니 때문에 내가 5억 받게 5억 됐는데 못 받았으니까 네가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임대인한테 5억 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죠. 그럼 이는 사례인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물론 둘 사이에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있는 것처럼 했잖아요. 근데 이게 입증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. 쉽지 않구나. 그렇죠. 둘 사이 어떻게 공정 허위를 한 건데 그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은 결국은 이거는 소송 사기의 문제가 되는 거죠. 통정허위 표시는 둘이 짰다는 얘기인 그렇죠. 거죠? 짰어. 예, 소송 사기의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은 둘 사이에 그런 계약이 있는 것처럼 해서 임대인한테 손해배상금 달라고 나는 소송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허위의 둘 사이에 양수금 계약이 되는 거니까 밝혀내기 되게 쉽지 굉장히 않을 것 어렵죠. 같아요. 예, 굉장히 어렵죠. 둘 사이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되려면 계약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. 돈을 주고받은 내역을 그렇죠. 제출하니까. 왜냐하면 계약이 체결되려면 기본적으로 계약금은 있어야 되니까요. 그럼 계약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계약금도 5억이면 5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5천만 원을 줬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거죠. 결국 그 경우에는 계좌 내역까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겠고 둘 사이에 또는 또 뭐 제3자를 둬가지고 돈을 갖다가 이렇게 넣었는지도 확인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. 사실 어렵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. 그런 일이 실제 비일비재하고요. 네,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뭐 권리금 소송 같은 거 할 때 소송 들어가기 전에 그 건물을 뭐 가압류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나요? 보통 그렇게 합니다. 예, 가압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당연히 그 가압류한 거 풀어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대부분 그런 건물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은행에 다 담보 대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압류가 들어오면 은행에 통지가 돼가지고 대출이 안 되거나 대출 갱신이 안 되는구나. 그렇죠. 은행으로부터 그 문제 해결해 나가고 촉구가 들어오겠죠. 그러다 보니까 해방 공탁을 하는 수밖에 없죠. 그 가압류 금액에 대해서 법원에다가. 예. 그것도 하는 방법이네요. 예.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상가를 내가 하다가 권리금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노 변호사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? 오늘 얘기한 그런 내용들. 권리금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과 관련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모든 문제, 세입자가 됐든 또는 또 임대인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저희가 각자의 입장에서 최고의 법률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오늘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같은 변호사인데 저는 상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거든요. 근데 확실한 전문가 맞으신 것 같네요. 아무튼 뭐 구독자 여러분께서 상가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에이블에 전화를 주셔서 노성현 변호사님입니다. 네. 네. 편집 잘해주세요. 편집. 편집을 잘해주세요. 되네. 발음 되시네.